자, 이번 시간에서 강의를 먼저 하기 전에 제가 옛날에 강의를 하다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고민을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분이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삼성전기,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됐어요. 2년쯤 전에 삼성전기를 샀는데 이거를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식한테 물려주면은 참 좋은데, 그때는 이제 추세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라서 일단 한번 파시고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장기 투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꾸준히 가져가서 크게 수익 내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만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적립식으로 계속 돈을 투자를 해서 주식으로 큰 돈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강의를 조금 주목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강의는 ETF 관련된 투자인데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수에 투자하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요즘 미국 시장이 굉장히 뜨겁죠. 굉장히 잘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정말 잘 오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2만 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2만 5천 뭐 이러면서 다우존스가 2만 5천 포인트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은 2만 포인트입니다만은 1987년도에 처음으로 2천 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2천 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1987년도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막 옛날이진 않습니다. 옛날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2천 포인트가 지금 2만 포인트, 2만 5천, 2만 포인트가 지금 넘어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여기에 투자를 뭐 한 1억 정도를 해놨으면 지금은 한 10억 정도는 됐겠다, 그렇죠? 그냥 지수에 앉아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앉아서 한 10억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그런 식으로 갔다면 1억 투자했으면 25억 정도 됐네요. 자,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게, 그러면 지수가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 다우 지수에 속한 종목들은 그럼 수익률이 도대체 얼마나 될 거냐? 지수가 지금 보니까 몇 프로? 2394.29포인트는 이만큼 상승을 했어요.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종목들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더 난리 났겠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10%만 올라도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40%, 50%짜리가 엄청 많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쉽게 수익을 내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한 30개 정도 되는 종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딴 데 막 인수합병이 되든지 회사가 망하든지 대부분 이제 그런 회사들이고, 제네럴 일렉트릭이 한번 빠졌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회사로는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한 번도 거기서 빠지지 않고 계속 있었던 회사는 없습니다. 뭐만 간 거죠? 안에 있는 속해져 있는 기업들은 계속 바뀝니다만은 지수만 계속 오른 거예요. 지수만.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혹시 코닥이라는 회사를 아마 아실 겁니다. 필름 만들던 회사죠. 필름은 코닥이죠. 그렇죠? 코닥이라는 회사가 안 좋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디지털 카메라 때문이죠. 디지털 카메라가 개발이 되니까 필름이 필요가 없어지고, 필름이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코닥이 좀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으로 만든 회사는 어딜까요? 삼성, 올림푸스? 어디가 처음으로 만들었을까요? 코닥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코닥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만, 얘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야, 이게 팔리기 시작하면 필름이 안 팔릴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사양을 시킵니다. 그걸 갖다 개발을 했으면 지금 코닥의 모습은 예전하고 굉장히 달라지겠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회사가 정책을 하나 잘못 세움으로 인해서 코닥이라는 거대 회사가 완전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제 또래만 되셔도 옛날에 그 사진이라든지 소풍 가서 사진 찍으면 요즘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필름 맡기고 그러면서 필름 사러 다니고, 그쵸? 기억나시죠? 그쵸? 그때 그 시절에는 코닥이 잘못 때리려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요즘 조금 회생하고 있는 소니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제가 공부를 할 때만 하더라도 공부를 좀 한다 손 치면은 항상 가방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죠? 영어 공부를 좀 한다라고 하는 학생은 워크맨이라는 카세트를 가지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삼성에서는 마이마이 뭐 그런 거였는데 그 소니도 굉장히 힘들어졌다가 요즘 좀 회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제록스라는 회사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록스라 그러면 전부 다 생각하는 게 후지 제록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거 있잖아요. 지금 거대 기업들 중에 이제 두 개의 기업을 생각을 해본다면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뺏긴 회사가 누구냐 하면 제록스입니다. 제록스는 복사기 만들던 회사죠. 복사기 만들던 회사인데 제록스가 퍼스널 컴퓨터를 처음 만든 회사예요. 운영체계 마우스도 처음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운영체제를 빼간 데가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서 퍼스널 컴퓨터의 형태 자체를 빼간 데가 애플입니다. 근데 지금은 애플하고 여기서 힌트를 얻었던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도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만은 제록스는 2018년 2월 2일 날 후지필름이 인수합병되면서 우리한테는 이제는 후지 제록스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기술력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그 시절에 복사기로도 장난이 아니었고요. 퍼스널 컴퓨터를 처음 만들 정도로 기술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된 거죠? 여기서는 이 퍼스널 컴퓨터 자체를 복사기에 붙어 있는 일환으로 뭔가를 사용하려고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걸 갖다가 빌 게이츠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한 거고 그렇게 회사가 커진 거고 이 회사는 굉장히 안 좋아지게 지금 인수합병이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기업의 장기 투자는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IBM에 장기 투자했던 사람이 큰 수익이 났다.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큰 수익을 났다. 지나놓고 나면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 회사가. 근데 지금이라도 회사가 약간의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하기만 하더라도 회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완전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장기 투자하는 거는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리고 회사의 기미 자체가 좀 안 좋은 부분 자체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수는 그러면 뭐가 지수인가? 요번에 얼마 전에 지금 2010 얼마 전에도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지수 구성 종목이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안에서도 코스피 200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1980년도, 1990년도, 2000년도 초반 지금까지 지수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이 변화가 없느냐라고 하면 변화가 없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때도 마찬가지죠. 회사들 중에서 코스피 200 지수 안에 구성이 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나 사양산업의 종목은 뺍니다. 얘들 기업들은 나중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회생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동부하이텍이라든지 아니면은 쿠쿠전자라든지 뭐 밥솥 잘 팔고 편의점 잘 되고 막 이렇게 되면 그쪽 관련된 회사는 또 지수 안에 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들의 주가가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이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실적이 안 좋아지는 종목은 지수에서 뺀다고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경우는 지수에 집어넣는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여기 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은 계속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먼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에 투자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ETF에 투자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수에 투자할 때 하나의 팁을 말씀을 해드리면 거치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목돈을 그냥 한 번에 집어넣고 이걸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 부분의 돈을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여기에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에 투자를 했는데 지수가 빠지면 투자를 멈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수가 오르면은 투자를 지속하고 지수가 빠지면 투자를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지금 지수 가격이 뭐 10,000원인데 1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사면은 몇 주를 살 수 있죠? 100만 원 가지고 만 원짜리 주식을 사면 100주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주가가 빠져서 5,000원까지 빠지게 되면은, 그쵸. 100만 원으로 거의 200주를 살 수 있죠.
그럼 단가가 어떻게 되죠? 단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주가가 오를 때 사면은 단가가 올라가죠. 주가가 떨어질 때 사면 단가가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지수라고 하는 게 앞서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안에서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을 계속 솎아내고 실적이 좋은 종목을 계속 넣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가 됐던 인덱스 펀드가 됐던 ETF에 투자를 하게 됐던 간에 이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지수가 빠지든 오르는 간에 계속해서 자금 자체를 투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오를 때보다는 빠질 때 내 단가보다 더 떨어질 때는 차라리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은 금액으로 그렇죠? 같은 금액으로 계속 적립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펀드에 할 거냐 아니면 그냥 ETF를 할 거냐. 만약에 가슴에 손을 딱 얹어 보시고 야, 나는 그래도 뭐라고 할까 약간의 강제성이 없으면 투자하기는 조금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덱스 펀드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ETF로 그냥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둘이가 약간 다른 거는 어떤 게 다르냐 하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판매하는 쪽에서의 판매 수수료가 붙고요. 물론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운영 수수료가 비싸지는 않습니다만은 운영 수수료가 또 붙습니다.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국내 ETF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금 부분도 세금이 이제 면세가 되고요.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요즘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굉장히 싸게 하는 데가 많죠. 그러니까 이 펀드라든지 인덱스 펀드라든지 ETF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인덱스 펀드는 자금 자체가 계속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ETF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약간의 이제 내 마음에 강제성을 좀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가장 주된 이유가 ETF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매달, 예를 들어서 제가 생일이 9월 22일이니까 매달 22일에는 월급의 10%를 넣겠다. 월급의 5%를 넣겠다. 아니면 얼마치 사겠다. 이걸 갖다가 정해놓고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지 않으면은 안 사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가입을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자동이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적립이 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던 겁니다. 수수료를 싸게 할 거냐? 아니면은 어떻게? 수수료를 싸게 할 거냐? 아니면은 수수료가 좀 있다 손 치더라도 약간의 강제성을 띌 거냐? 그 부분만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이제 펀드에 가입하는 거하고 ETF에 가입하는 것들 중에 ETF는 오늘 뭐 주식 사는 것처럼 샀다가 팔았다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떤 매매의 자율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뭐 ETF가 더욱더 편하다라는 그러한 장점들은 가지고는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일단은 뭐 ETF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장기 투자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해드리면은 ETF 그 인덱스 펀드 중에서 소위 말해 ETF 중에서 우리가 코덱스 200 일반적으로는 코덱스 200이 가장 일반적이죠. 코덱스 200이 있고 코덱스 200 레버리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지수가 1% 움직이면 코스피 200 레버리지는 얼마 움직인다? 2% 움직이고 얘가 1% 빠지면은 얘는 레버리지 같은 경우 2% 빠지는 그러한 식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레버리지 상품 자체는 장기 투자는 못합니다. 장기 투자는 못하고요. 단기 투자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박스권으로 움직일 때 수익률 곡선이 지수하고 좀 다르게 움직여요.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들어가든 인버스가 들어가든 이러한 ETF 상품들은 단기로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ETF 강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